오늘 부산은 밤까지 천둥, 번개를 동반한 최고 8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해안가를 중심으로 온 바람도 강하게 불면서 오늘 오전 강풍특보가 내려질 걸로 예상됩니다. 자세한 날씨 정민경 기상캐스터가 전합니다. 현재 전국이 흐리고 곳곳에 빗방울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남서쪽에서 비구름이 들어오며 비는 밤까지 이어질 텐데요. 지금은 비의 강도가 비교적 약하지만 낮 동안에는 부산과 경남 남해안을 중심으로 시간당 15mm 이상의 강한 비가 오겠고요. 천둥, 번개를 동반하는 곳도 있겠습니다. 이번 비는 남해안을 중심으로 집중되겠습니다. 부산과 경남 남해안은 30에서 최고 80mm의 비가 오겠고요. 오전 중에는 강풍특보도 내려질 걸로 보입니다. 어제는 마치 봄인 것처럼 날이 따뜻했죠. 오늘도 부산의 한낮 기온은 15도까지 올라 어제와 비슷하겠고요. 일평균 미세먼지 농도는 좋음 단계가 예상됩니다. 오늘 아침 경남 전 지역이 예년 기온을 크게 웃돌고 있습니다. 한낮 기온은 부산 15도, 양산 16도, 창원은 13도로 어제와 비슷하거나 약간 높겠습니다. 현재 남해와 동해상에는 풍랑 예비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먼바다를 중심으로 최고 4m의 높은 물결이 일겠고요. 오늘까지 바닷물의 높이도 높은 만큼 만조시 침수 피해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금요일은 모레도 비가 내리겠지만 오늘보다는 양이 적겠고요. 일요일에 비가 내린 뒤 다음 주에는 아침 기온이 영하권으로 떨어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부산에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여파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노숙인과 홀몸노인 등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무료급식소가 잇따라 문을 닫고 있습니다. 아직 배식을 이어가는 곳도 있지만 녹록치 않은 상황입니다. 현지호 기자입니다. 부산 진구의 한 무료급식소. 배식이 한창인 시간대지만 출입문은 굳게 닫혔고 내부엔 빈 의자만 가득합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여파로 지난 3일부터 운영을 멈춘 것. 걱정을 많이 하셨어요? 걱정을 하지. 사람 모이는데 가지 말라니까. 그래 안 나오지. 전부 할배들은 면역력이 없다 해요. 다. 점심시간이면 이곳 급식소는 300여 명의 노인들로 붐비곤 했지만 현재 감염병 우려로 운영을 중단하면서 적막감만 감돌고 있습니다. 2차, 3차 감염 사례가 이어지면서 백화점 등 인구 밀집구역을 피하는 분위기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연탄은행과 천사 무료급식소 등 부산 지역 무료급식소가 잇따라 문을 닫고 있습니다. 감염병 예방 차원에서 자원봉사단체가 자체적으로 급식 지원을 멈춘 겁니다. 노숙인과 노인 등 하루 평균 800여 명이 드나드는 부산 진역 무료급식소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취약계층의 생계 문제와 직결돼 배식을 무작정 중단할 수 없는 데다 봉사활동 자원 인력이 크게 줄면서 활동에 제약이 걸린 겁니다. 면역력이 약한 분들이 많다라고 생각하시니까 자원봉사를 선뜻 신청을 하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신청했다가도 안 오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급식소를 운영하는 14개 봉사단체는 위생, 방역을 강화하겠다는 계획이지만 손 세정제와 마스크 등 위생용품을 구하는 일조차 쉽지 않은 상황에서 무료급식 중단에 대한 우려는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현지호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차단을 위해 부산문화회관과 부산시민회관에서 예정된 한 달간의 공연이 잠정 연기되거나 취소됐습니다. 부산문화회관은 어제부터 한 달 동안 부산문화회관과 부산시민회관 기획 공연과 전시, 부산시립예술단의 정기 특별 공연을 잠정 연기 또는 취소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연기되는 공연은 어제부터 다음 달 10일 사이에 예정된 부산문화회관, 부산시민회관 기획 공연 6편, 부산시립예술단의 정기 특별 공연 4편입니다. 취소된 공연은 티켓 발매가 중지되고 이미 예매한 티켓에 대해서는 취소 수수료 없이 전액 환불할 예정입니다. 부산시당에서 역대 최대 규모인 31억 원어치의 담배 밀수가 적발됐습니다. 문제는 이미 3분의 1이 국내로 몰래 유통됐다는 점인데요. 부산항을 경유하는 화물 검사에 또다시 구멍이 뚫렸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송강호 기자입니다. 지난해 12월 강서구의 한 야적 창고입니다. 대형 트레일러 차량 한 대가 들어오고 곧이어 73살 A씨가 트레일러에 달려있던 잠금 장치를 야적장 구석으로 내던집니다. 환적 화물을 이용해 밀수 담배를 빼돌리는 모습입니다. A씨 일당은 홍콩 현지 보세구역에서 수출된 국산 담배를 러시아에 팔겠다며 싼 값에 다시 사들였습니다.
담배들은 말레이시아로 보내져 서류상 부직포로 둔갑됐고 이후 환적 경유지인 부산 신항에 들어와 이를 북항으로 옮기는 중간에 담배는 빼돌리고 실제 부직포를 채웠습니다. 부산 신항에서 북항으로 운송하는 도중 정상 운송 경로를 이탈하여 부산 강서구에 있는 비밀 창고에서 담배는 즉시 빼돌리고 밀수입한 담배량은 70만 갑, 시가로 31억 원어치입니다. 한 갑당 1,000원에 사들인 밀수 담배들은 국내 유통업자에게 1,800원에 팔려나갔습니다. 부산으로 밀수입된 이 대량의 담배들은 서울과 인천의 재래시장 등으로 몰래 유통됐습니다. 첩보를 입수한 부산 세관은 추적 끝에 A씨 일당을 붙잡았지만 25만 갑은 이미 국내에 유통된 뒤였습니다. 국내 항만을 경유지로 거쳐가는 이른바 환적 화물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선사 항의 등을 이유로 컨테이너를 직접 열고 검사하지 않는 게 원칙입니다. 화물의 상태 그리고 어떤 중량 이런 특성을 파악해서 적합한 물건인지를 선별적으로 감시하고 그리고 전자봉인실을 도입해서 부산 세관은 담배를 밀수해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로 A씨 등 3명을 구속하고 달아난 자금책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송광모입니다. 2년째 가동이 중단된 기장군 해수 담수화 시설의 소유권을 놓고 정부와 부산시가 서로 책임을 미루고 있습니다. 부산 MBC는 해수 담수화 시설의 가동 중단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또 낭비된 세금은 얼마나 되고 대책은 없는지 오늘부터 사흘 동안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가동 중단 사태 책임 소재를 따져봤습니다. 황재실 기자입니다. 2년째 멈춰선 기장 해수 담수화 시설. 취재하러 갔더니 부산시 공무원이 촬영을 막아섭니다. 부산에서 쓰는 게 아니라니까 이제 국가시에서 그쪽에서 이야기를 하셔가지고. 그래서 환경부에 문의했습니다. 그거는 부산에서 결정을 하면 될 것 같은데요. 시설을 모두 이관을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시설을 건설한 두산중공업의 승인이 필요하다 해서 또 전화했습니다. 과제 때문에 작년까지 현장에 있었던 거고요. 과제가 종료됐기 때문에 저희는 아무런 그게 없죠. 정부와 두산, 부지를 제공한 부산시. 각자 수백억씩 돈을 내고도 내 것이 아니라는 희한한 상황입니다. 그럼 도대체 이 시설의 주인은 누굴까요? 정부 입장에서는 하루라도 부산시가 받아갔으면 하는 입장이고 우리로서는 어느 정도 운영 방안이 정해지고 같이 의논해서 받는 게 맞지 않느냐. 그러니까 지금 명목상 소유권은 환경부고 진작에 소유권을 넘겨받았어야 할 부산시가 가동 중단을 이유로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사이 이 시설은 공중에 붕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가동 중단 사태를 불러온 식수 공급안, 애초에 누가 제안했던 걸까요? 12년 전 정부의 해수 담수화 시설 유치 공모안을 보면 충분한 물 수요가 있어야 한다. 보기에는 공업용수로도 사용할 수 있을 듯하지만 더 들어가 보면 이 사업의 전제 조건이 음용수로 규정돼 있습니다. 사실상 정부의 식수 공급 조건을 덥석 받아들인 게 바로 부산시였습니다. 당시 책임자의 말입니다. 그게 수돗물로 공급하지 않으면 우리가 응할 필요가 없죠. 산업용수하려고 우리가 응모하겠습니까? 그건 말이 안 돼요. 국비와 민자가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에게 엄청 이득이 된다 해서 우리가 공모에 응모한 거거든요. 결국 식수 공급 불발은 부산시와 정부 공동 책임으로 봐야 합니다. 그럼 식수 공급 실패는 방사능 논란 말고 다른 이유는 없었을까요? 저희 주민들한테 공청회나 설명회조차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기장업 쪽에 계시는 장안업 일각면 아무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은 적이 없습니다. 부산시가 해수담수 수돗물 공급을 일방적으로 발표했다는 건데 그래서 당시 주민설명회 자료를 전부 찾아봤습니다. 1, 2, 3차 모두 건설공사와 생태계 오염에 따른 어민 보상 문제가 전부였습니다. 식수공급 설명회는 없었던 거죠. 그 기장 국민들이 우리 해수담사 몰랐다? 그럼 모를 수도 있죠. 노동부 결정은 누가 합니까? 부산 시민이 합니까? 부산시가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도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해수담수화 시설 가동 중단 문제는 방사능 논란으로만 기억되고 있지만 낡은 권위주의 행정의 결과라는 측면도 중요합니다. MBC 뉴스 황재실입니다.
다음은 오늘 아침 신문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국제신문부터 만나보시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소식이 일면에 실려 있습니다. 정부가 어제 중국을 제외한 싱가포르, 일본, 말레이시아, 베트남, 태국, 대만 등 6개 나라의 여행을 최소화하라고 권고했는데요. 이와 함께 오늘 0시부터 홍콩, 마카오를 신종 코로나 오염 지역으로 지정해 이들 지역을 거쳐 들어오는 여행자에 대해서도 검역을 강화합니다. 김해 국제공항으로 입국하는 승객은 중국 전용 게이트를 사용해야 하고 공항에서 체온 검사를 받고 건강 상태 질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다음 기사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여파로 일반 감기 환자를 거부하는 동네 병의원이 생겨난다는 기사가 실려 있는데요. 신종 코로나와 관계없이 기침과 발열 등 증상을 보이는 환자들이 동네 병원에서 문전박대를 당하는 사례가 늘면서 진료 거부 논란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신문은 동네 병의원이 환자 진료를 거부하는 이유는 혹시나 확진 환자가 다녀가면 병원이 일시적으로 폐쇄되는데 그 손해와 책임은 병원 몫이라는 게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다음은 부산일보입니다. 한국 해양대 학생이 승선 실습 중 숨지는 사건과 관련해 유족들이 반발하고 있다는 기사가 일면에 실려 있습니다. 한국해양대 해양경찰학과 3학년 A씨는 지난 5일 승선 실습을 위해 인천항에서 인도양으로 향하는 17,800톤급 배에 승선했는데요. 출항 4일 만에 고열과 구토 등 열사병 의심 증세를 보이다 13시간이 지난 뒤 결국 숨졌습니다. 당시 심정지에 가까운 상태였지만 헬기 대신 보트를 이용하는 등 선사의 대처가 부실했다고 신문은 지적했는데요. 유족들도 A씨의 사망이 열악한 환경에서 과도하게 혹사당해서 벌어진 일이라는 의혹을 강하게 제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마지막 기사입니다. 4.15 총선과 함께 부산 재보궐선거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는 기사인데요. 4월 총선과 함께 치러지는 부산 지역 재보선은 중구청장과 남구 시의원, 사하구 가구의원 등 3곳입니다. 원도시민 중구에서는 윤종서 전 중구청장이 당선 무효형을 확정받으면서 재선거가 치러지는데요. 작년 노년층 유권자가 많아 전통적인 보수 텃밭으로 통하는 지역입니다. 남구 2와 사하구 가는 각각 기존 시의원과 구의원이 총선에 출마하며 보궐선거가 치러지는 지역으로 당보다는 인물 대결의 선거가 치러질 가능성도 크다고 신문은 분석했습니다. 지금까지 아침 신문 살펴봤습니다. 1980년대 한국 탁구의 전성기를 이끈 선수들 중 유난히 부산 출신이 많았죠. 또 다른 탁구 영웅을 배출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탁구 전용 체육관이 부산에 세워졌습니다. 다음 달 열리는 세계선수권대회와 맞물려 탁구 열풍이 재현되리란 기대가 큰 상황에서 신종 코로나 확산을 막기 위해 관계당국이 대응책 마련에 힘쓰고 있습니다. 박준호 기자입니다. 현정화와 유남규, 안재형 모두 부산 출신 탁구 선수로 88 서울올림픽 등 국제대회에서 잇따라 금메달을 따내며 1980년대 한국 탁구 전성기를 이끌었습니다. 안재형, 유남규, 현정화 선배들이 올림픽이나 세계대회를 제패했는데 그 당시 부산에 전용 탁구 체육관이 없어서 학교를 옮겨 다니면서 연습했던 게 탁구 영웅 배출에 요람 역할을 할 부산 탁구 체육관이 영도구동 3동 혁신지구에 건립됐습니다. 탁구 전용 체육관으로선 전국 최초입니다. 체육관은 선수용 연습시설과 함께 일반인을 위한 공간도 갖추고 있어 생활탁구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1층 공간 같은 경우를 탁구협회와 연관된 많은 그 프로그램이라든가 강습 프로그램들을 운영을 해가지고 일반인들이 많은 그 탁구의 재미를 느낄 수 있도록. 다음 달 22일 부산에서 개최되는 세계 탁구 선수권 대회와도 맞물리면서 탁구 열풍이 재현될 것이라는 기대감도 덩달아 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탁구 종주국으로 불리는 중국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에 휩싸인 상황. 중국 국가대표 선수 10명을 포함해 모두 79명의 외국 선수들이 입국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부산시와 탁구대회 조직위원회는 선수단, 관람객의 건강관리와 숙소 방역 등 성공적인 대회 개최를 위한 특별 대책 마련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MBC 뉴스 박준호입니다. 다음 달 부산 세계 탁구 선수권 대회에 참가할 중국 선수단이 신종 코로나 예방을 위해 현재 체류 중인 해외에서 부산으로 바로 입국하기로 했습니다. 부산시는 이들이 2달 전부터 해외에 머무르고 있으며 현재는 카타르에 체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세계 탁구 선수권 대회 조직위는 호텔 한 층을 통째로 비워 중국 선수단 전용으로 활용하고 선수단의 동선도 분리할 예정입니다. 다음 달 22일 백스코에서 개막하는 세계 탁구 선수권 대회의 중국 선수단은 모두 79명으로 후배 일성 여권 소지자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이처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소식이 지난주 주요 뉴스를 장악했는데요. 지역 경제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제 메모 정은주 기자입니다. 모처럼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부산 실물 경제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둔화할 거란 우려가 제기됐습니다. 한국은행 부산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부산 지역 제조업 생산은 전년도 같은 달에 비해 3.4% 증가했습니다. 제조업 생산이 증가세로 돌아선 것은 지난 2018년 5월 이후 처음입니다. 같은 기간 대형 소매점 판매는 1.2%, 건설 투자 부문은 조정 대상 지역 해제 영향 등으로 건축 착공 면적이 전달과 비교해 130% 넘게 늘었습니다. 그러나 사스가 발생한 지난 2003년 부산은 제조업 생산과 수출입 모두 일시적으로 감소했고 메르스 사태를 겪은 2015년에는 중국인 관광객 감소 등으로 소비 심리에 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걸로 분석돼 신종 코로나 사태로 인해 지역 경제 회복세도 둔화될 걸로 우려됩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지역 기업들의 피해가 확인되고 있습니다. 부산 상위가 지역 제조업체 70여 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미 피해가 발생한 기업만 23%, 피해가 불가피한 상황에 놓인 기업도 30%가 넘는 걸로 조사됐습니다. 중소기업 중앙회도 조사 대상 250여 개 기업 중 제조업은 31%, 서비스업은 37.9%의 기업이 원자재 수급 차질 등으로 인한 피해를 입은 걸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수도권 이외의 첫 매장, 이케아 동부산점이 내일 예정대로 문을 엽니다. 신종 코로나 확산, 교통대란의 우려 속에 문을 여는 이케아 동부산점은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의 영업장 면적만 4만 제곱미터가 넘는 대규모 매장입니다. 이케아 측은 지역 가구업체들이 타격을 입을 거란 우려에 대해서는 동부산점 개장으로 시장 전체 규모가 확대되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이바지할 수 있을 거란 입장을 밝혔습니다. MBC 뉴스 정은주입니다. 부산 도시철도 전동차 안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 행세를 한 20대 유튜버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영장전담재판부는 유튜버 A씨의 직업과 주거가 일정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수사기관에 불응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A씨가 피의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범행 당시 동영상 등이 확보돼 있어 증거인멸의 가능성도 부족하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주 부산 도시철도 전동차내에서 감염자 행세를 하며 촬영한 영상을 유튜브에 게재해 논란을 일으켰고 경찰은 A씨에 대해 업무 방해 등의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부산지방검찰청은 선박이 부두에 정박할 때 충격을 흡수하는 방충제를 불량 제품으로 납품한 혐의로 모 케미컬 대표이사 52살 A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2013년 7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불량 고무 방충제를 규격에 맞는 제품인 것처럼 속여 부산항만공사 등에 납품해 63억 원가량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어제 오전 11시 15분쯤 해운대구 송정동의 한 횟집에서 횟집 주인 61살 A씨가 주방에서 가스를 틀던 중 폭발이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A씨가 팔과 다리에 화상을 입고 병원 치료를 받았으며 폭발의 충격으로 횟집 유리창 등이 깨졌습니다. 경찰은 전기 합선으로 누출된 가스가 폭발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한국전력공사의 협력업체 직원에 대한 불법 파견을 인정한 첫 판결이 나왔습니다. 부산지법 민사 6부는 한전지사와 도급 계약한 협력업체 직원 35살 A씨 등 3명이 제기한 근로자 지위 확인, 해고 무효 확인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A씨 등은 한전의 협력업체 직원으로 한전 배전 운영실 소속 직원과 함께 고장 수리 등의 업무를 6년 이상 맡아오다 지난 2017년 9월 한전으로부터 일방적인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원고의 업무 지시자는 한전으로부터 직접 업무 수행에 관한 지시 감독을 받았다고 보는 게 합당하다며 이는 불법 파견에 해당해 한전이 A씨 등을 직고용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프로야구 롯데자이언츠 손승락 선수가 은퇴를 선언한 가운데 마무리 투수 자리를 놓고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롯데 허문회 감독은 지난 10일 호주 전지훈련에서 손승락의 빈자리를 불펜으로 준비하는 투수 중에 발굴할 것이며 전지훈련 기간 무한 경쟁 체제로 마무리 투수 적임자를 찾겠다고 밝혔습니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어제 21대 총선 부산, 울산, 경남 출마자들과 함께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총선에서의 선전을 다짐했습니다. 심 대표는 이번 총선이 정권 심판도 야당 심판도 아닌 불평등한 나라를 만든 정치 세력을 심판하는 선거가 돼야 한다며 불평등과 기후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정책으로 선택받겠다고 밝혔습니다. 정의당은 이번 총선에서 현정길, 박재완, 신수영, 이의용 예비후보가 부산 남구갑과 동래, 금정, 북강서울 지역구에 각각 출마합니다. 제8회 부산 국제 코미디 페스티벌을 앞두고 축제조직위원회와 중구청이 업무 협약식을 가졌습니다. 조직위원회는 어제 오전 중구대청동 중구청사에서 협약식을 열고 광복로 오픈 콘서트와 조형물 설치 등 행사 내용에 대한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아시아 대표 코미디 축제인 부산 국제 코미디 페스티벌은 오는 8월 21일 개막해 열흘 동안 영화의 전당 등 부산 전역에서 진행됩니다. 부산항만공사는 신항 서측 2의 5단계 부두에 설치할 트랜스퍼 크레인 12기를 추가 발주했습니다. 부산항만공사에 따르면 크레인 12기의 예정 가격은 457억 6천만 원으로 12기 이상을 설계, 제작하고 납품해 1년 이상 상업 운전을 한 실적이 있는 업체를 대상으로 입찰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트랜스퍼 크레인은 컨테이너를 쌓거나 옮기는 하역 장비로 내후년 개장 예정인 서측 컨테이너 부두에는 무인 자동 크레인이 도입됩니다. 부산시 푸른도시 가꾸기 사업소는 숲해설가 35명을 모집합니다. 응시 자격은 부산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만 50세 이상 70세 미만의 유아숲 지도사 또는 숲해설가 자격증을 취득한 미취업자입니다. 응모 희망자는 내일까지 푸른도시 가꾸기 사업소를 직접 방문해 신청 서류를 접수하면 됩니다. 현재 전국이 흐리고 곳곳에 빗방울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남서쪽에서 비구름이 들어오며 비는 밤까지 이어질 텐데요. 지금은 비의 강도가 비교적 약하지만 낮 동안에는 부산과 경남 남해안을 중심으로 시간당 15mm 이상의 강한 비가 오겠고요. 천둥, 번개를 동반하는 곳도 있겠습니다. 이번 비는 남해안을 중심으로 집중되겠습니다. 부산과 경남 남해안은 30에서 최고 80mm의 비가 오겠고요. 오전 중에는 강풍특보도 내려질 걸로 보입니다. 어제는 마치 봄인 것처럼 날이 따뜻했죠. 오늘도 부산의 한낮 기온은 15도까지 올라 어제와 비슷하겠고요. 일평균 미세먼지 농도는 좋음 단계가 예상됩니다. 오늘 아침 경남 전 지역이 예년 기온을 크게 웃돌고 있습니다. 한낮 기온은 부산 15도, 양산 16도, 창원은 13도로 어제와 비슷하거나 약간 높겠습니다. 현재 남해와 동해상에는 풍랑 예비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먼바다를 중심으로 최고 4m의 높은 물결이 일겠고요. 오늘까지 바닷물의 높이도 높은 만큼 만조시 침수 피해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금요일은 모레도 비가 내리겠지만 오늘보다는 양이 적겠고요. 일요일에 비가 내린 뒤 다음 주에는 아침 기온이 영하권으로 떨어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